보험이야 랩소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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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보험 에스라인 클렉 alright. 놀라운 보험 혜택이 쏟아진다. S라인 총회 사업부. (2019) 1월 첫째 주 주간 뉴스 체크. 네, 전 세계에 계신 하루파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즌 3의 첫 시작을 주간 뉴스 체크로 시작할 줄에 몰랐죠. 저는 팩트체커 한팩트고요. 제 옆에는 라쿠님과 장금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즌 3에 다시 돌아온 라쿤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입니다. 좀 시즌 쉬면서 준비 좀 많이 하셨어요? 재정비 좀 많이 하고? 시간이 금방 갔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네. 말을 더듬더듬하면서. 네. 얼마나 쉰 것 같진 않네요. 네요? 마음은 계속 이곳에 있었다. 녹음실에 두고 갔습니다. 마음 찾으러 왔습니다. 2019년에도 이 뻔뻔함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 같아요. 600년 만에 찾아온 황금 돼지의 해 주간 뉴스 체크가 함께합니다. 황금 돼지에. 네, 600년 만에 왔대요. 진짜요? 돼지띠세요? 아니요, 저 엄청 좋은 띠예요. 말 안 해줘야지. 양띠세요? 네, 맞아요. 말 안 해준다고 해놓고 저는 그걸 캐내는 솜씨가 보통이 네.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도 아주 많은 소식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주간 뉴스 체크는 더욱더 깊이 있는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파트별로 1개에서 2개 네. 아니 1개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2개씩 준비해왔어. 하나에서 둘. 하나에서 2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서 심층 있는 뉴스 체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계 이슈인데요. 이 CBS 노조가 CBS 회사 측에 선전포고를 했다. 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통 선전포고 하면 적군에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CBS 노동조합 측이 CBS 회사 측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네, CBS 노동조합은 그 CBS의 한 사장과 경영진에게 선전포고장을 던졌는데요. 12월 5일 CBS 노조는 우리는 이제 이 회사의 미래를 더는 지금의 사장과 경영진에게 내어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서 네. 현 노조 집행부의 남은 임기까지 CBS 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밝힌 CBS 대개조 논의에 함께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측의 몫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사측에다가 이제 선전포고를 하거나 그런 강력한 그 주장을 하는 거는 뭐 다른 노조들도 다 마찬가지고 네. 뭐 별다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내용입니다. 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사에게 주장을 하냐가 참 중요한데요. CBS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회사 측에게 6개월 전부터 임금 제도 개선 그리고 인사제도 개선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의 상황을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해줄 것을 당부를 했거든요. 이것은 사실 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회사가 살기 위한 요구거든요. 근데 이 요구를 반년 6개월 동안 그 침묵을 하면서 안 지켜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선전포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CBS가 상당히 좀 이게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네. 제가 들었고 심지어 그 CBS의 최고 수익이 라디오잖아요. 네. 라디오에서도 적자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라디오 청취율도 지금 뭐 4.7%, 5% 이상 됐던 것이 네. 지금 3.2%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수익 중에 하나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즉 코바코를 통한 광고 매출인데 네. 여기에 매출도 지금 40% 가량 떨어졌고
지금 CBS의 인터넷 신문인 노컷뉴스가 있어요. 그 노컷뉴스의 유명한 가짜 뉴스의 그렇죠. 온상인 노컷뉴스. 네, 이 노컷뉴스 조회수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지금 한국 교회가 축소되고 있으며 기독교 방송의 난립으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네.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이제 경영난에 시달리고 망해가는 수순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수순이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CBS도 그렇고 노컷뉴스도 그렇고 정정 반론 보도 숫자만 몇 개입니까? 이게 지금 언론으로서의 신뢰도가 다 떨어지고 있는 또 반증이 이런 시청률 하락 또 광고 매출 하락이 된 것 같고요. 네. 또 언론이 신뢰도를 잃는다는 것은 사실 CBS라는 이 회사 자체가 앞으로 존립이 가능한가 이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자승자박이고 자업자득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금님께서 아주 뼈 때리네. CBS 뼈 때리네. 명치 아플까요? 뼈가 아픈 멘트들을 네.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또 내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노사 혁신 태스크포스 팀을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와 노동조합 측이 모여서 TF 팀을 발족을 해서 이제 조직 개편, 인사제도 이런 것들을 개선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노사합의를 계속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노조 측이 선전포고를 12월 5일에 했고 그 선전포고에 이제 회사 측이 이제 응답을 한 거죠. 응답을 해서 지금 TF 팀이 3월 초까지 활동하면서 네. 이 CBS의 회사의 경영 수익성이라든지 뭐 인사제도 뭐 여러 부분들을 지금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희망이 있는 거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지금. 잘 돼야죠. 왜냐하면 기독교계가 어쨌든 좋은 쪽으로 변화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요 이게 또 최근에 기사가 있단 말이죠. 그 CBS 송모 기자님 계시잖아요. 네. 그 유명한 네. 그분. 그분께서 네. 미투가 한창 이슈일 때 오보로 인해서 5천만 원 손해배상 패소 판결을 받았던 또 한창 이슈가 됐던 사안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만 보더라도 과연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개선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도 들어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 5천만 원 손해배상까지 내놔야 된다는 거죠. 사실 뭐 5천만 원 손해배상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크지 않다고 이게? 너무 왜냐하면 큰데? 적자 5천만. 폭이 네. 50억입니다 지금. 네. 그거에 비하면 작긴 하지만 숟가락 그냥 얹어 주신 거잖아요. 사실 아니 CBS 이 몇 명의 월급을 낼 수 있는데 지금 그렇죠. 5천만 연봉이잖아요. 연봉.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적자가 기록되고 있어서 더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사실 노컷뉴스의 캐치프레이즈 모토가 뭐냐면 특종에 강하고 공정함을 잃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또 생생한 뉴스 뒤 뉴스를 네. 과감하게 편집 없이 전하는 뉴스. 이게 바로 노컷뉴스.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살짝 그 느낌도 있어요. 취재하지 않고 내보낸 기사도 편집 없이 내보내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도 가리지 않고 내보내주시는. 그렇죠. 부작용일 수가 있죠. 지금 편집 없이 전한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 모토대로 하고 노컷뉴스 계시는. 아까 라쿠님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이제 네. 뭐 같이 때리고 있네요. 아니 CBS를 노컷뉴스도 잘 변해야죠. 좋은 쪽으로. 네. 잘못한 건 고쳐라.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CBS에서는 작년 11월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CBS의 전 직원이 410명이에요. 네, 410명 중에서 60%인 244명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서울이 410명인 거죠? 네. 서울에 있는 CBS가. 네, 서울만 해서 서울에 있는 CBS 본사 전 직원 410명 중에 244명 참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한 사장, CBS의 대표인 한 사장과 주요 간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한 사장과 주요 간부들이 인사, 비전 정책 메시지가 담긴 그런 인사를 잘했냐 못했냐라는 설문조사에서는 네. 못했다가 64%, 보통이다가 30%, 잘했다가 6%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경영진이 전문성과 직무 수행 능력, 공정성 등 이런 원칙을 지켰는지에 대한 응답이 66%가 못했다. 그리고 29%가 보통이다. 5%만 잘했다라고 네. 했고요. 또 이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적절했냐라는 질문에는 58%가 못했다. 잘했다는 4%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거의 CBS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60% 이상이면은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사장이 될 신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회사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사장님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는 보통 좋게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웬만하면 그쵸. 웬만하면 그렇게 나와요.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이런 설문조사하면 대부분 그냥 좋은 쪽으로. 보통이다. 네. 보통이다가 많죠. 근데 지금 거의 못했다가 대다수고 잘했다가 5% 4%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게 보여지긴 해요. 내부에서도 단합이 안 되고 있고요. 외부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소송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짜뉴스 논란들이 계속돼서 나오고 있고 정정 반론 보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네. CBS가 과연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의문입니다. 사실 CBS가 수익이 잘 나오고 또 뭐 연봉이 잘 나오면 불만이 없겠죠. 근데 지금 적자를 낸 첫 해가 네. 이제 작년이었어요. 작년 뭐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작년에 적자가 났고요. 영업 실적이 50억 정도가 적자가 났고 올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도 적자가 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설문을 봤는데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맞습니다. 과반수 한 50%만 가깝게 나도 굉장히 심각한 건데 네. 이건 잘했다가 이게 반대로 6%. 6% 뭐 4% 5% 이 정도 나온단 말이죠. 네. 수치상으로 봤을 때 운영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음. 이 정도면은 망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뒤집고 잘할 수 있을지. 이제 뭐 대표가 바뀌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뀌면? 네. 그건 제 생각이고요. 대표도 이제 바뀌어야 되고 주제도 바뀌어야 될 시간이 됐네요. 네. 초침이 계속 초침이 들리네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서운 소리가. 네. 네. 다음은 시사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기가 막히게 또 방금 했던 뉴스랑 또 이어집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와 뉴스앤조이가 가짜뉴스 공방을 뜨겁게 벌이고 있거든요. 그 사안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또 싸워? 계속 싸웁니다. 말도 안 되게 싸우네. 지금 엉망이네 엉망. 교계도 엉망이지만 교계 언론들도 엉망이에요. 네. 그 뉴스앤조이 네. 폐간 촉구 규탄 집회가 얼마 전에 그 뉴스앤조이 사무실에서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뉴스앤조이 정체를 밝혀라. 뉴스앤조이는 영리 회사냐? 불투명 재정 공개하라. 이런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앞에서 시위를 좀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위가 있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뉴스앤조이에 보도된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면 이들이 기독교 언론사라고 부를 수가 없을 정도다. 왜냐하면 네. 반기독교적이고 다원주의적이고 노골적으로 한국 교회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기 다른 기사를 때문에 왜 냈냐?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액션까지 요구를 하고 있냐면 네. 뉴스앤조이 후원교회 앞에서 앞으로 후원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가질 거다. 이들은 뉴스앤조이는 한국 교회의 파괴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선 거예요. 단단히 삐졌네요. 그렇죠. 근데 누가 말했는지도 궁금하시잖아요. 네. 명성 있는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또 그 명성이 자자한 거기서도 오셔서 한국 교회 일원으로서 이 목회자로서 너무 기가 차다. 이 뉴스앤조이의 행태를 보면 이들은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의 헌금이 너무 소중한 이 헌금이 명성 어디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헌금이 소중해. 신앙이 소중하진 않아. 성도가 피땀 흘려 낸 그 헌금이 내가 돈을 얼마 냈는데. 뉴스앤조이 같이 한국교회 파괴 주범에게 쓰이면 되겠느냐? 우리는 그걸 막아야 한다. 아까운 거죠. 그런 내용의 시위를 벌인 거예요. 세습인 듯 세습 아닌 세습 같은 그런 교회에서 그런 명성 있는 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뉴스앤조이가 그 한국 교회에 어떤 잘못된 내용들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뉴스앤조이는 근데 뭔가 그 대부분의 기독교 언론들이 자기 어떤 진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교단을 옹호해주고 타교단을 어떤 비판하는. 그렇죠. 비판하는 이런 형식인데 뉴스앤조이를 보면은 모두 까기 인형? 그렇죠. 어디에 속해 있지? 좀 위험한데라는 생각을 가지긴 했어요. 네. 편의 없이 다 까니까. 네. 근데 교계 언론계에서는 나름 또 진영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일단 그렇죠. 아무래도 보수 네. 기독교 매체는 크리스천 투데이,
그리고 진보 기독교 매체의 대표 주자가 뉴스앤조이. 그리고 이 둘이 종교계, 교계, 언론 매체 랭킹을 보면은요. 클릭수로 따져봤을 때 보통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매체들이라고 해요. 이 두 언론들이 서로 막 가짜 뉴스다 뭐 공방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사실 크리스찬 투데이와 뉴스앤조이라는 두 기독교 언론의 가짜 뉴스 공방이 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검색해 보시면 또 많이 아실 거예요. 뉴스앤조이를 검색하면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가 많이 나오고요. 크리스찬 투데이를 검색하면 뉴스앤조이를 많이 다룬 기사들이 수두로 있거든요. 뉴스앤조이에 따르면은요, 크리스찬 투데이가 뉴스앤조이를 종북이다. 주사파 단체다. 주사파. 10년 전부터 우려먹던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멘트들을 넣네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에스더 기도운동이 한창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또 동성애 비판 전문가들을 올감했던 가짜뉴스 프레임을 어디서 만들었냐 해보니 뉴스앤조이였다. 그러면서 뉴스앤조이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반기독교 매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한겨레 신문이 가짜뉴스의 나팔수인 한국 교계 또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를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크리스천 투데이 입장에 따르면은 가짜뉴스 프레임의 진짜 근원지는 뉴스앤조이라고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보면 뉴스앤조이에 따르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또 뉴스앤조이에서는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이라면서 기사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사실 없는 건데 이들이 만들어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통칭 이제 그 우라카이 서로 우라카이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그 원투펀치를 날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랬을 때 뉴스앤조이가 이제 어떤 반격을 혹시 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칼 갈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 뉴스앤조이가 크리스천 투데이가 왜 잘못된 언론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명백히 조금 밝혀내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조금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메비우스의 띠다. 이게 교계 언론사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다 보니까 교계가 나와요. 그래서 교계에 부패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교계의 언론사들이 나와요. 또 교계 언론사 얘기를 하다 보면 교계가 나와요. 또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앤조이 입장을 보면은 일단 크리스천 투데이는 클릭 장사를 하는 곳이다. 어뷰징 기사라고 하죠. 제목 조금 바꿔서 똑같은 내용 계속 실어 나르는. 근데 어뷰징 기사만으로도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회자의 성폭행 사건들 같은 경우도 크리스천 투데이는 가리지 않고 계속 어뷰징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그래서 도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연예인이나 광고 기사가 수두룩하고 또 최근에 또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도 이슈가 된 반동성애나 반이슬람 가짜뉴스 보도에서 크리스천 투데이가 단연 독보적으로 많이 내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투데이 설립자인 장모 씨에 대해서도 뉴스앤조이가 최근에 연속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요. 재림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림주라는 주장을 네. 했다라고 그래서 의혹을 또 받고 있다. 예, 그래서 이단 시비가 계속 있었던 곳인 거죠. 그래서 예장 통합에 따르면 2006년에 이단 옹호 언론으로 결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뉴스앤조이가 최근 이 장모 씨에 대해서 사건을 조금 다루려고 하니까 크리스천 투데이는 그에 대한 반격으로 뉴스앤조이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공격하다가 이제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네요. 네,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약간 뭐 씻어 보는 느낌이에요. 네. 아니 교계 언론이 이렇게 싸움판이 된 것은 교계 때문이고, 네. 교계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또 교계 언론 때문이다. 왼쪽 봤다가 오른쪽 봤다가. 씻어보는 느낌이 있네요. 탈출할 수 없어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 안에 계속 맴돌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계속 핑계를 돌리고 네. 하는 뭐 수건 돌리기 뭐냐. 이게 서로 잘못한 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끝이 없네요. 이게 그쵸. 내용들이. 지금 어쨌든 뭐 크리스천 투데이가 먼저 원투펀치 날리고 뉴스앤조이가 거기에 대한 반격 펀치를 지금 너무 많이 날렸는데 이거에 따른 또 크리스천 투데이의 입장이 있을까요? 네. 원투펀치라기보다는 막싸움이죠 지금 이게. 이야 팔 돌리면서 서로 머리채 잡고. 막싸움 느낌이에요. 네. 근데 또 크리스천 투데이도 반격 당연히 하죠. 네. 뭐라고 하냐면
뉴스앤조이가 자기들한테 이단 조작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탈퇴자란 이야기를 쓰는 건 보통 이단이라고 교계 언론에서 보통 프레임을 씌울 때 많이 쓴다고 남 하더라고요. 비방할 때 자주 네. 쓰이는 거예요. 교회를 탈퇴했다, 탈퇴자. 그 네. 교회 나온 사람을 꼭 인터뷰해서 그 교회를 씹어요. 네. 그렇죠. 뭔가 어디서 탈퇴자. 당해본 느낌이. 못 나가게 하는 것처럼 맞아요. 느껴지죠. 그쵸. 맞아요. 근데 우리 탈퇴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우리한테 자꾸 탈퇴자가 있다고 하냐 하면서 크리스천 투데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뉴스앤조이의 정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들은 되게 청렴하고 결백한 언론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보수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 이들의 정체성이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모 씨의 방패가 크리스천 투데이가 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어서 장모 씨가 또 통일교 소속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다. 한기총에서 장모 씨는 4차례에 걸쳐서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기독교연합회는 명실공히 한국의 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인데 이곳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정의를 했으면 아닌 거지. 왜 옛날 지난 이야기들을 들고 와서 뉴스앤조이는 자꾸 크리스천 투데이를 공격하느냐 이런 식의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책을 잡는 거죠. 너네 이단이었지 않냐? 아니야, 그 왜 한기총에서 안 했다고 그러는데 니 왜 지난 얘기를 하냐? 근데 얼마 전에 예장총회에서는 이단으로 네, 그랬다고 그렇죠. 하죠. 네. 이 공방 계속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예요. 근본이 없어. 네, 이 사람들은 뭔가 기준이 없고 맞아요. 그냥 기분 따라서 네. 우리 말 잘 들어주면은 그냥 이단 아니고 우리 말 안 들어주면 이단이고 우리 잘못한 거 까면 교회 죽이는 거고 이 말도 안 되는 네. 소리인 거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있다고요? 좋은 점이? 네.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서로의 잘못을 서로가 열심히 파헤쳐요. 이전 투구인데 왜 그러냐면 서로 이런 적대 관계가 없다 보면 네. 서로의 잘못을 견제? 덮어주고 감춰주고 가려주고 하는데 지금 서로의 잘못을 계속 드러내주니까 기독교계가 어떤 잘못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보수와 진보 교계 매체가 정체가 탄로난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진흙탕 싸움 같다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근원으로 또 들어가다 보면 교계 언론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싸움이다. 교계가 분열되고 있고 싸우다 보니까 그들의 나팔수인 언론사에서도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기독교가 현재 말씀이 없고요. 또 돈이나 명예같이 욕심이 가득해서 계속 분열하고 성도 수가 급감하고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자화상이 언론계에도 그대로 투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 많이 했네. 지금 몇 분 동안 쉬지 않고 혼자서 계속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최면 거는 줄 알았어요. 지금 세뇌 작용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너무 랩처럼? 잘하시네요. 네. 언론이 이제 계속 서로 싸우고 있고 이러는 것이 뭐 자정작용 효과도 있을 거고 견제 효과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기독교 교계잖아요. 네. 그리고 기독교 언론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의를 서로 드러내게 하신다. 그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잠깐 김노 목사 소식을 좀 들려주시죠. 네. 그 김모 목사님께서 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공개 토론 제의를 11월 20일에 하셨습니다. 네, CTS 그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 쉴 때 하셨어요. 네, 보도가 되었는데요. 네. 김모 목사님께서는 그 저희가 분명히 그 전에 하늘팟을 통해서 공개 토론 제안서를 보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으셨는데 그 이후에 네. 신천지 측에 공개 토론을 제의를 한 거죠. 그 공개 토론 제의 전문을 보면 신천지는 비겁하게 한기총 앞에서 깃발 꽂고 서 있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오라. 또 한국교회 앞에서 신천지 교리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의한다. 즉시 답변하라. 이렇게 제의서를 보냈습니다. 아니, 보낼 때는 무시하고 네. 보낼 때는 무시하고 왜 이제 와서 뒷북이라고 하죠? 뒷북을 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저희 그 대화의 광장이 있습니다. 대화의 광장 가셔서 신천지 교인들도 있고요. 그 목사님들도 많으니까 네. 거기 가서 또 교리적인 거는 토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신천지 사기폭에 답하러 들어가고 있는 퇴소시키고 이 깜병이 쳐놔야지 이런 걸. 좀 잡아서 껍질을 벗겨 올리려고 했는데 누구를? 이 아 이러지 마요. 아 왜요? 교주놈 껍질 벗긴다는 게 뭐 어때서요? 야, 니네 이가 시켰지? 이가 시켰어. 싸가지 없는 교수가 시켰어. 이 기라려. 그동안 거짓말만 들으셨죠? 이제 진실을 들어보세요. 하늘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천지 자원봉사단 뉴스네요. 근데 신자봉에서 엄청나게 자원봉사를 했군요. 연말에 맞아서 신자봉은 연말이 또 가장 바쁠 때거든요. 네, 연말이다 보니까 이번 연에도 수상을 많이 받았고 또 여러 봉사들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12월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김영관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18 위대한 한국인 백인 대상 시상식에서 신천지 자원봉사단 이만희 대표님께서 2018 세계평화 발전 혁신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한국인 백인 대상 시상식은 백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를 하고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등이 공동 주관한 시상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각 지부에서 여러 지자체들에게 수상을 많이 받았어요. 신천지 자원봉사단 마산 지부는 사단법인 아세아 태평양 전쟁 역사 연구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요. 인천 연수 지부는 인천시 연수구청 아트홀에서 열린 자원봉사의 날 행사에서 구의회 의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지부는 호남일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요. 서대문 지부는 북아연 경로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주 지부는 충주시 자원봉사협회로부터 우수봉사단체로 선정되며 표창패를 받고 또 충주시 태권도협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산 지부는 2018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사회봉사 부문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창장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신천지 자원봉사단 여러 지부들이 연말이다 보니까 김장봉사 그리고 여러 음식을 나누는 또 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울산 지부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장기자랑 등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하고요. 또 여수 지부는 직접 김장 250포기의 김치를 담근 뒤에 지역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동부 지부는 백사마을 복지회관에서 150인분의 팥죽을 10시간 동안 끓여 지역 어르신에게 일일이 전달했고요. 전북지부는 경로당 4곳을 방문하여 팥죽과 떡, 과일 등을 나누었고요. 또 팔복동, 동산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해준 저소득층 연탄 사용 4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연탄 2,000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포항지부는 12월 11일과 14일 김치 100포기와 50인분의 음식을 해드리며 또 사랑을 전달했고요. 수원지부는 62명의 봉사자들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 지부에서 봉사를 진행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아주 신자봉이 화려하게 봉사를 해주네요. 네. 공로상 감사패도 많이 받았고 여러 군데서 많이 받았네요. 네. 마산지부, 인천 연수지부, 광주지부, 서대문지부, 충주지부, 울산지부, 여수지부, 서울 동부지부, 안산지부, 전북지부, 포항지부, 수원지부 아주 친절합니다. 이제 2019년이 되었죠. 네. 하늘팟 시즌 3를 주간 뉴스 체크가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시작과 끝이 주간 뉴스 체크네요. 시즌 2 마무리도 주간 뉴스 체크였는데. 네, 2019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저희 하늘팟도 열심히 달릴 테니까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똑똑한 신앙인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네. 부패한 교계 뉴스가 사라질 때까지 주간 뉴스 체크가 함께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